제목, 가정폭력했던 어머니가 시한부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솔직히 제목 보고 무슨 얘기 해야 될지 견적 다 나왔어. 네, 솔직히 내용 보면서는 그냥 내가 예상했던 내용들을 좀 확인하는 과정이었지. 그리고 사연자분의 마음이 어떤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그 정도였지. 솔직히 제목 보고도 상담이 가능했던 내용인 것 같기도 해. 안녕하세요, 하람님. 저는 이제 30대 중반쯤 되는 남자입니다.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저는 어머니에게 가정폭력을 당했습니다. 학업 관련된 부분에서 어머니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나 학업에 조금 소홀히 하는 것 같으면 어머니가 때리거나 욕설하셨습니다. 폭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좋은 대학을 간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사과만 받아줄 생각이 있었고 아버지를 통해서 간간히 소식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얼마 안 되어 일찍 결혼했는데 그때 상견례 겸 화해하는 자리를 가지려고 했으나 오지 않으셨고 결혼식도 불참하셨습니다. 이때 와이프에게 너무 미안했고 나와 더 이상 관계를 이어나가길 원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로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시한부 선고를 받았고 그래도 한번 만나야 하지 않겠냐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맨 처음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내가 왜라는 생각이 강했지만 점점 생각해보니 마음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만나야 할지 만나지 말지 만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라고 주셨어요. 사연자분 제가 몇 가지 먼저 여쭤보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혼낼 때, 그러니까 폭력을 휘두를 때 그 방법이 어떻게 됐습니까? 인신공격을 했느냐? 손찌검을 했느냐? 아니면 도구를 써서 매를 써서 때렸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하나 다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더불어서 성적 외에 자기 기분에 따라서 폭력을 휘두를 때가 있었는지 그냥 건수 잡아가지고 그냥 얘기 좀 하면 맞아서 골절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도도 중요한데 강도보다 종목이 좀 중요해요. 사연자분의 그런 인격을 모독하고 자존감을 깎아내릴 만한 발언도 많이 했나요? 그리고 성적이나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더라도 그냥 자기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때렸다고 느끼시는 순간들이 있었나요? 맞아요. 공부의 한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순간적으로 좀 질문들이 많이 들어가기도 했고 아마 떠올리기 싫은 기억들을 떠올리셔야 될 수도 있는데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얘기해 주시나에 따라서 제가 사연자분 어머님에 대해서 견적을 좀 명확하게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솔직히 난 대충 알 것 같기는 한데 어림짐작으로 하고 싶진 않아서 그래요. 이거는 어머니를 위해서라기보단 본인을 위해서 용서해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용서가 진짜 죽어도 안 될 것 같아도 세월 지나서 진짜 마지막까지 가면 후회하시는 분들 많이 봄. 어머니가 돌아가신 입장에선 마지막에 만나보는 게 맞아요. 뭐 저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 관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긴 하겠지만은 일단 미리부터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저는 저 스탠스는 아닙니다. 솔직히 기분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셨던 것 같다. 자기 기분 좋을 때는 되게 잘해주시나요? 아니면은 평소에도 무뚝뚝한 스타일이신가요? 자기 기분 좋을 때는 잘해주는 스타일이다 라고 하면은 아마 높은 확률로 팬 다음에 달래주면서 엄마가 너 사랑해서 그러는 거 알지? 이런 가스라이팅을 했을 거예요. 나는 이건 거의 99%라고 보거든. 만약에 기분 파라 그러면은 고딩 때 성적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연자분이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가는 사실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자기 기분 좋을 때도 저만 보면 공부하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유형은 조금 정해지는 편이에요. 저기서 그냥 자기가 기분 좋으면은 둥가둥가 해주고 자기가 기분이 나쁘면은 공부 관련해가지고 엄청 빡세게 굴고 이러는 것들은 그 사람이 기분 나쁠 때 패기 위한 명분이 공부인 건데 기분 좋을 때도 사연자분 보고서 공부하라고 했다. 저러면은 다른 유형이에요. 혹시 그 사연자분 어머님이 학력이 안 좋으신가요? 어머님이 명문대 나오신 그런 분인가요? 그래서 공부하는 집안인가요? 아니면은 부모님은 잘 살던 분들이 아닌가요? 그런 학업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되게 좋으십니다. 외국에서 대학 나오셨어요. 집안이 부족한 편도 아니고요. 네, 그러면은 알겠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이 학력이 안 좋으신가 했어. 자식을 공부 가지고 팼다라는 것들이 크게 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 있거든요. 하나는 그냥 자기가 두들겨 팰 수단이 공부인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가 공부를 못하고 그리고 못 배워먹은 그런 컴플렉스를 자식을 통해서 극복하고 성취감을 얻으려고 하는 케이스. 저 같은 경우엔 이 두 개가 다 해당됐어요. 그런데 요거 두 개 다 아닌 것 같아. 사연자분에게는 정말 다행히도 그나마 가망이 있는 유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냥 본인의 가치관이 그러신 분이에요. 당연히 사람이라면 사람 구실을 하려면은 저 정도 대학은 가야지. 저 정도 공부는 해야지. 그리고 그거를 이루지 못하면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 나도 이렇게 컸고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커야 돼. 맞아요. 너 이 정도 대학은 나와야 한다라고 속으로 정해놨고 거기에 미달되면은 사람 취급 안 한다는 소리야. 오히려 정직하고 일관적인 케이스예요. 그러면은 여쭤볼 게 되게 많네요. 그러면은 저렇게 어머니가 뼈가 부러지도록 두들겨 패는 동안 아버지는 뭐 하셨어요? 방관하셨나요? 아니면은 출장이나 이런 게 잦아가지고 볼 일이 별로 없으셨나요? 아니면은 별거를 하셨나요?
아버지는 누나 유학 때문에 해외에 계셨다. 그래. 그러니까 설명이 다 되네. 지금 아버지랑 사이가 나쁘지 않아요. 그래요. 어린 시절을 함께했던 강력한 유대감 같은 경우엔 적을지라도 사이가 좋을 수밖에 없지. 내가 내 아버지랑 그래.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쫓겨나신 것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사시느라 저희 어린 시절을 좀 같이 봐주시지 못하셨었는데, 근데 저도 그렇거든요. 아버지가 나한테 못되게 군 것들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너무 좋지. 그리고 어쨌든 간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핏줄이고 아버지로서의 예를 다하려고 노력하시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 함께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평생을 같이 한 가족 같은 일반적인 유대감이랑은 좀 결이 다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그래요. 지금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랑 유대감이 비교적 적다 그랬죠. 사연자분도 아마 똑같을 거거든. 아버지랑 사이가 나쁘지 않다 그렇지 좋다고 안 하잖아. 왜냐면은 나쁠 게 없거든. 근데 반대로 정작 자기가 평생 같이 몸부딪히고 살면서 미운정 고운정 다 있고, 그래서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자기 인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어머니예요. 그래요, 맞아요. 함께 했던 건 어머니니까. 근데 일단 요 말씀부터 좀 드리고 시작할게요. 나는 사연자분이 왜 찾아가야 되는지를 도저히 모르겠어.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자식이 찾아와서 화해하고 하하호호, 나는 이건 진짜 그 기성세대의 이기적인 망상 포르노라고 생각해. 그래,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해요. 없지는 않아. 근데 진짜 끝까지 이기적이지 않아? 평생 사과도 안 한 사람한테 피해를 받은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요. 그것도 계속. 나는 솔직히 너무 역겨워. 근데 제가 지금 그 사연자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케이스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사연자분 어머님은 그냥 자기가 한 것에 당당하실 거예요. 그리고 사연자분이 좋은 대학을 감으로써 자기 일을 다 끝냈어. 그래서 아쉬울 게 없어. 맞아, 이제 나는 틀리지 않았다 이 형상화 그거예요. 애초에 틀렸다고 의심조차 안 해요. 그래서 지금 봐봐, 마지막에 자기가 시한부를 선고 받은 상황에서도 아들을 안 찾잖아. 왜냐면 난 할 거 다 했거든. 내가 용서를 받을 이유가 없거든. 왜냐면 잘못을 하지 않았으니까. 사연자분, 제가 지금 이거 추가적으로 여쭤볼게. 대학 졸업하고 얼마 안 돼서 일찍 결혼했는데 상견례금 화해하는 자리를 가지려고 했으나 오지 않았다라고 하셨는데, 그 전에 대학 재학 기간에서도 그렇고 졸업하고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도 그렇고 어머님한테 사과를 요구했던 적이 있어요? 아니면은 반항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어필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대학 가고서 조용히 연락 끊은 케이스예요? 여기서도 이제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좀 갈려요. 맞아. 그러니까 저런 옛날 사람들 특징이 그거거든. 저 사람들의 방법이 틀렸다고 말을 하고 싶지는 않아. 그런데 저런 옛날 사람들의 방식이 옳았냐 그르냐와 별개로, 옛날 사람들 아래서 큰 사람들, 그게 뭐 직업적인 부분이든 가족의 관계든, 이런 사람들은 그래, 아니 너 그래서 잘 됐잖아 라고 하고, 자기 때문에 인생 망가지고 트라우마로 살면은 나약한 새끼가 되는 거예요. 한 학기 지나고 연락드렸습니다. 나랑 화해할 거면 먼저 연락해라. 내가 먼저 할 일은 없다. 그러니까 그 얘기, 이제 연락이 끊기기 전의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님이랑 얘기해보셨어요? 내가 이렇게 대우를 받아야 될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까지 하지 말아라. 이런 걸로 대화 또는 싸움이라도 해보신 적 있냐고요. 나랑 화해할 거면 먼저 연락해라 라고 하시는 거 보면은 그 전에 뭔가 있긴 했던 것 같거든요. 그냥 가만히 보면서 아, 얘가 내가 마음에 안 들기는 하는구나 를 느꼈다고 하면 더 무서운 케이스인 거고, 사연자분이 불만을 표해서 전달이 됐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답변하기 쉽지 않죠. 지금 계속 안 좋은 기억 떠올리셔야 될 테니까 이해합니다. 많이 싸웠죠. 집도 나가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덜 무서운 케이스. 자식이 찍소리 않고 불만 한번 표한 적 없는데 쟤는 나를 싫어하겠지라고 생각해서 화해할 거면 연락해라 라고 했으면은 진짜로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광기입니다. 근데 많이 싸웠고 집도 나왔고 그랬지만 결국에 갔고, 그리고 대학 가서 연락드리니까 나랑 화해할 거면 먼저 연락해라, 내가 먼저 할 일은 없다. 그러면은 더더욱이나 지금 제 생각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냥 나는 틀리지 않았다요. 틀렸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죄책감도 없어요. 아니 부모가 돼가지고 당연히 그만큼 이끌어야지. 왜 자식 새끼가 내 말을 안 듣지? 너는 그냥 어리고 멍청해서 그런 거야 라는 스탠스인 거거든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답 없어요. 네, 사연자분이 간다고 해가지고 바뀔 거 없습니다. 반항 되게 많이 하셨다 그러시는데, 그런데 CR도 안 먹히는 거 보셨을 거고, 그리고 상견례 그런 것들을 비롯해가지고 화해할 찬스도 있었어요. 그런데 먼저 손 내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연자분,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연락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사연자분이 사과해야 될 거예요. 사연자분은 저렇게 사과하면은 받아줄 생각이 있다라고 하시는데 어머님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을걸? 드디어 내 아들이 정신 차리고 나한테 사과하러 오는구나, 그런 상황을 기다리고 있지, 지금 이제 화해하자라고 해가지고 사연자분이 먼저 연락하면은 갑자기 그때 마음이 동해서 사과한다?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냥 관짝까지 자기 고집 가지고 가실 분이에요. 그런 고집이 있었기 때문에 우직하게 뭔가 자기 일을 하실 수 있는 것도 있었겠지만은 절대 대화로 풀 수 없는 스타일입니다. 맞아요. 근데 여기에 가스라이팅 당하지 마세요. 사연자분이 사과해야 될 거 없어요. 전혀. 옆에서 아버님은 당장 그거를 직접 옆에서 보신 분도 아니고 어쨌든 간에 가운데 있는 입장으로서 한번 그래도 제안을 해봐야 되니까. 왜냐면은 시한부인과 안 알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사연자분에게 타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번 만나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기는 한데 나는 모르겠어.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저도 이제 생모랑 의절을 한 입장에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그래.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들이 그거예요. 부모도 부모가 처음이라. 누구는 처음이 아니야? 누구는 뭐 인생 2회차인가?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이기 때문에 모자란 부분도 있고 실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좀 마음을 여유롭게 먹어야 되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부모 자식 관계에서 유독 그 잘못을 덮고 넘어가는 말이 너무 많아. 그 어느 관계보다도 가장 강압적이고 폭력적일 수 있는 관계에 대해서 그냥 부모 자식인데 라는 걸로 넘어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도 부모인데 부모도 부모가 처음이라. 난 할 만큼 했다. 너 아직도 그러니? 기억 안 난다. 지어내지 마라. 좋은 게 좋은 거지. 제가 일단 어쨌든 간에 전후회도 있고 나름대로 그리고 본인도 그냥 정이 많은 스타일이신 것 같은데 사연자분 제가 요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도 결국 남이에요. 진짜 슬픈 얘기지만 부모도 자식도 심지어 배우자도 기본적으로는 남입니다. 나한테 건강하지 않고 나를 갉아먹는 관계를 그거를 정으로 또 이제 가족이니까 라는 말 한마디 붙들고 가는 거는 미련한 거예요 그냥. 대체 누구를 위한 거야 그게. 그래 그러면은 이제 가족이 짐이 되면은 버려야 된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상대에게도 가족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야. 그냥 스트레스 풀이용 샌드백이었는지 자기의 못다한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건지 진짜 사랑스러운 자식으로 생각을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야. 근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나는 이게 부모 자식 관계라고 보이지 않는데요. 저거를 이제 스승으로 치환해 봅시다. 나는 저 스승한테 다시 연락 안 할 것 같은데. 맞아. 애초에 남이었으면 폭력이어서 이미 고소감인 거니까. 누나가 음악한다고 살자쇼 한 번 해서 저한테 더 그러시는 것 같긴 해요. 그러면은 사연자분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누나한테는 그렇게 못하고 사연자분한테는 그렇게 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남자라서 더더욱이나 때릴 수 있다 그런 것도 없지는 않겠지만 사실 그것도 받아들여야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자기 인생에 있어가지고 삶의 가치를 느끼게 해줄 만한 적당한 수단이었을 뿐이에요. 사연자분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들은 그거예요. 지금 저는 이미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고 사연자분이 찾아간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연자분이 원하는 사과 절대 못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했는데도 고민되면 가세요. 그러면은 사연자분이 미련이 남은 거예요. 설령 가서 가슴에 못 박히는 말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사연자분은 미련을 가지는 것보다 그냥 눈으로 확인하길 바라시는 분인 거야. 이거는 근데 솔직히 본인이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유명인들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있어서 그런 상황을 보고 본인이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은 아마 가슴에 대못 박는 말을 할지언정 제가 편해지기 위해서 용서해 줄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평생 증오한다는 건 생각보다 많이 힘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약간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연자분은 애초에 어머님을 증오하지 않아요. 용서하고 싶고 너무너무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할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증오가 아니에요 이분은 이미. 아니 이미가 아니라 애초에. 근데 사연자분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용서해줄 수 있는 기회를 원하시는 건데 만약에 그거를 원하시는 거면은 안 돼요. 네 못해요. 절대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냥. 그런데 용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더라도 끝까지 빠각빠각 자기가 옳았다고 우기는 것을 볼지라도 그래도 마지막으로 얼굴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가세요. 그리고 난 솔직히 알 것 같아. 사연자분은 갈 거예요. 사연자분이 지금 이 상황에서 계속 용서하고 싶다라는 것들이 이 글 안에서 보이고 그리고 지금 점점 마음이 약해지고 있다. 견적 나온 것 같아요. 사연자분은 갈 거예요. 근데 가서 상처받을 거라는 거 항상 생각하세요. 기억하는 마지막 모습을 선택할 수 있는 거긴 해서 맞아요. 그나마 의미를 두자고 한다면 그거죠. 그리고 사연자분이 좀 더 미련을 남기지 않았으면 해서 딱 만난다고 했을 때 괜히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도 지금이면 사과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해서 가시면은 어느 순간에든 한 번은 꼭 물어보세요. 나한테 미안하긴 해요? 나는 아마 거기서 아니라는 답변 듣고 끝날 겁니다. 그리고 아니라는 답변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여기까지 와서 그딴 소리 할 거면 돌아가라는 소리 듣겠지. 사실 미련이 남는 이유는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정상적인 관계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성적 문제로 패거나 그런 게 없었나요? 아닐 것 같은데?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뭔가 이상해졌다고 하면은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딱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은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후로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사연자분한테 그렇게 집착하게 된 거예요? 고등학교 전부터 공부하라는 이야기는 있었는데 폭력은 없었습니다. 난 좀 안타깝다. 난 솔직히 지금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억이 오래돼서 미화된 거. 저런 성향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빡 돌아서 사람 패고 그러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식 뼈를 부러뜨려요. 이거는 어느 순간에 사람은 괜찮았는데 갑자기 헷가닥 돌아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런 사람인 거야. 누님의 그런 살자쇼 때문에 더 심해졌을 수는 있기는 한데, 누나 얘기도 나는 그냥 트리거였을 뿐인 것 같은 게, 누나가 음악한다고 자살 시위를 했다? 누나가 왜 자살 시위를 했을까? 사연자분 진짜 죄송한데 나는 어머님이 그냥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누나 얘기 들으면서 나는 그냥 굳혀졌어. 자살쇼를 안 하고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산다는 상황이 너무나도 명확했던 거야. 그거 기점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사연자분에 대한 학대가 심해졌다? 그냥 둘이서 나눠들던 거를 혼자서 들게 됐거나, 아니면은 그냥 사연자분이 아직 어리니까 그 턴이 아니었을 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누나가 티를 안 냈던 걸 수도 있고.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가족은 진짜 중요해요. 가족은 정말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무엇보다 우선시되고 아끼고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관계예요. 그런데 관계는 언제나 양방향이란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한쪽 입장에서만 가족인 관계를 지켜보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솔직히 아무리 생각해도 사연자분은 자식이 아니에요. 부모님의 자아실현 도구고, 그리고 더불어서 저게 어머님의 자식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는 그거를 사연자분이 받아들여야 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해. 어쨌든 간에 자기가 한 행동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고 그럼에도 용서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도 그거를 끝까지 무시를 한다. 이게 가족이에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어머니가 시한부 선고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누나랑 얘기해보셨나요? 아니면은 이제 사연자분만 알고 있는 상태인가요? 둘 다 알고 있고 얘기도 많이 했어요. 누나는 뭐라고 해요? 누나도 일단 만나서 얘기를 해야 하는 쪽이에요. 그러면은 솔직히 아마 마음 정하고 오신 것 같네요. 네. 가세요. 가서 얘기하고 상처 받으세요. 그리고 확실하게 미련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쪽만 가족으로서의 예를 지켜야 되는 이 관계를 본다는 거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야. 저는 심지어 용서했었어요. 용서했는데 너가 용서해줬으니까 술도 끊고 잘 살겠다. 2주 갔어요, 2주.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자동차 몰고 여기저기 받고 다니고 아버지 사무실에다 들이받겠다고 협박하고, 그리고 심지어 한 번 봐준 것도 아니야. 정신병원 가둬놨는데 거기서 혼자서 시간 보내고 그런 거 안쓰럽기도 하고, 본인이 이제 나와서는 원룸 하나만 구해주면은 얌전히 살겠다라고 해가지고 풀어줬더니 바로 그날 당일에 집 찾아가지고 점거하고 시위하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 잘 안 바뀌어요. 그런 방식대로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어떻게 바뀌겠어. 사연자분 더 물어보실 거 없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없으면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듣고서 오히려 더 생각이 복잡해지셨을 수도 있어. 애초에 만나러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안 좋은 얘기를 들어버렸으니까. 맞아요. 사람 진짜 안 바뀝니다. 그리고 가족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싶었으면 바뀌었을 거예요. 진작에. 그래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그 어느 관계보다도 따뜻하고 끈끈해야 되지만은 그거를 빌미로 해서 너무나도 그 관계의 강함을 앞세워가지고 우위에 서려는 사람들이 많아. 물론 이거는 자식 중에도 있지만 오히려 심의를 이거 받고 강력해졌을 수도, 어쩌면요. 네, 차라리 제가 백신 역할이라도 하고 마음의 대비를 할 수 있는 역할이라도 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사연자분이 지금 말이 없으신 거 보니까 네, 좀 생각이 많으신 것 같은데 더 질문은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사연자분 힘내세요. 잘못하신 거 없습니다. 네, 어떤 선택을 하든 응원합니다. 진짜로요.